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인생 여주인의 주인장 힐즈입니다. 오늘의 여주인 시작하겠습니다. 모험생, 학창시절 전교 1등, IQ 150. 기말시험을 노래로 대신하기라도 하면 음악 점수만 바닥이 나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못 불렀기에 본인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듣던 반 아이들은 피식대며 웃었고 집에 돌아와 본인도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아쉬워했습니다. 4살 때부터 다니던 피아노 학원에서도 피아노를 권유하지 않았고 피아노 대신 배운 클라리넷도 소질이 없었습니다. 이랬던 학생이 먼 훗날 대중가요의 한 획을 긋는 뮤지션이 됩니다. 음치였던 그의 음악적 실력은 시대를 앞서갈 정도로 뛰어났는데 퀸, 비틀즈 등 최고의 뮤지션을 배출해 음악적 자부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영국의 유명 밴드 그룹이 그의 음악을 베껴 사용할 정도였죠. 그는 바로 신해철. 저도 음악을 할 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신해철님이라고 말합니다. 중학교 학창시절 나라라 병아리를 들으며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신해철님이 치킨을 먹다가 떠올렸다는 곡 나라라 병아리는 발매 당시 라디오 순위 1위를 했고 또 그 당시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해서 듣던 시절이었기에 중간에 노래가 끊기면 매우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도맡아 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음악에 관해서는 말이죠. 그는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 편곡까지 스스로 했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배포된 소나와 좀 더 고급적인 로직이나 큐베이스 등 체계가 잘 잡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미디라는 컴퓨터 작업 방식이 생소하던 시절 그는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뛰어났던 음악적 재능은 이후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는 서태지,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 스타가 된 싸이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죠. 그가 음악에 심취하게 된 것은 당시 국민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라디오를 통해 가끔씩 들었던 헤비메탈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중학교 때에는 해외 쪽 음악 지식을 타의 초정을 불허할 정도로 섭렵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책이든 잡지든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고 당시 유일한 정보 매체인 라디오도 빼놓지 않고 들어서 그는 친구들 사이에 신팝 칼럼니스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이렇게 공부에 소홀했지만 그의 학업 성적은 늘 반에서 1등, 못해도 3등이었기에 놀라울 뿐입니다. 고등학교 때엔 아주 미친 듯 음악에 빠져들어 국내 유명한 헤비메탈 그룹을 따라다니며 그들 공연을 홍보하기도 하고 스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 방송에서 그는 백조사 기타리스트인 김도균의 커피 심부름만 수백 번 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또 가수 이승철님에 의하면 그룹 부활이 공연을 할 때 공연 장비를 나르고 준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열심히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이러한 밴드 그룹을 따라다니며 일을 했음에도 대입 때 수학 0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만점을 받는 등 학업 성적이 우수했기에 국내 유명 대학인 서강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학창시절 그의 아버지가 사업 도중 보증을 잘못 써서 그의 집안이 잠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뮤지션들을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들었고 그 비용을 집집마다 방문하여 물건을 파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었기에 무척 뿌듯했던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보여드리자 그의 어머니는 이 돈은 떳떳하게 번 돈이 아니니 없애야 한다면서 그가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점의 티 없이 올바른 집안에서 자란 환경이 그의 올바른 인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나중에 그가 만든 음악들이 대부분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곡들이 많았다는 사실도 이런 집안 환경에서 연유하는 것일 겁니다. 그의 음악적 첫 활동은 1988년 아기천사라는 그룹입니다. 그의 첫 데뷔는 강변 가요제였는데 예선 3차까지 올라갔지만 떨어져서 낙심하던 중 한 멤버의 제안으로 그해 대학 가요제에 나가게 됩니다. 그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짜서 나가게 되는데요. 등장 순서가 맨 나중이니 노래가 지루하지 않고 화려하게 쉬운 가사로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게 대신 단조롭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곡이 바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이 곡은 그를 음악인으로서 탄생을 세상에 알린 곡이었고 현재까지 국내 많은 대학 응원단이 학교 축제 때 따라 춤추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으로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그는 솔로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그룹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그의 천재적 음악 재능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락 장르의 대중적 인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는 락의 대표 주자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댄스 장르가 유행하던 당시 그의 밴드가 댄스 그룹들을 제치고 음악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고 그가 만든 음악은 여느 댄스 그룹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었죠. 이 중 유명한 댄스 그룹이 탄생했는데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이 댄스 그룹은 대중음악 역사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댄스 그룹을 모방하는 수많은 댄스 그룹이 생겼고 음악 판도도 점점 댄스 장르가 지배적인 위치가 되었죠. 신해철과 서태지, 왠지 반대되는 장르의 대표들이겠지만 신해철님도 한때 안녕이라는 곡을 부른 댄스 가수였고 서태지님도 한때 신화이라는 헤비메탈 락 그룹의 베이시스트였기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 두 분이 서로 먼 친척 관계였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문발을 내고 대중에 알려지자 이 두 사람은 가족을 통해 서로 친척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을 알자마자 서로 전화를 하려는 바람에 전화가 통화 중 신호음만 들렸고 그렇게 첫 통화를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가로 유명합니다. 토론 방송으로 유명한 100분 토론의 비정치인 중 최다 출연자를 꼽히고 토의 및 강연 행사에도 참여하여 유창한 말솜씨를 뽐내곤 했죠. 가장 유명한 건 아무 대본 없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위해 했던 20분 길이의 TV 찬조 연설입니다. 당시 흔치 않던 연예인의 찬조 연설이었기에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가 항상 비판하던 게 정치였는데 오히려 찬조 연설을 한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되었고 그의 바람대로 세상은 돌아갈 듯 싶었죠. 하지만 자신의 바람대로 정치를 하지 않자 그는 1인 시위와 정부 비판 토론에 참여하고 정치를 비판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다시 정치에 대해 회의적으로 돌아갔지만 2009년 그가 지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이 결코 정치를 싫어했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줬기에 그의 팬들도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매우 독설가에 때론 차가운 비판론자였지만 이에 반대만큼의 로맨니스트이셨습니다. 그는 2002년 미국 유학 당시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했고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상태인 시한부 인생이셨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는 그 여성분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그 여성분의 병은 다 나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4년 10월 27일 의료과실로 인해 46세의 나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음악가와 팬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저 또한 그의 장례식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윤종신, 조용필 등 동료 선배는 물론이고 후배 사랑으로 유명했기에 수많은 후배들이 왔고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팬들을 조문받음으로써 그는 지금 세상에 없지만 그의 많은 곡들이 현재 미래에도 불려질 것이고 그의 영향을 받은 후배 팬들이 있는 한 그는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음악을 한다고 학업에 소홀하여 아버지에게 싸대기를 맞았다는 신해철. 당시 음악을 포기했다면 그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와 동시대에 살았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쫄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